Huge moment. For the last 12 days, South Korea has been in political turmoil. Those parties will continue well into the night. Is an economic powerhouse, a very modern country, Korean democracy, which we have been praising for so many decades. 요즘 한국 영상과 K-팝이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동이나 무력 시위가 없는 한국의 모습에 놀란 것뿐만 아니라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인파와 질서 있고 연대감 있는 시위 문화, 음악으로 전 세대가 한데에 뭉치는 흥겨운 단결력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빌보드에서는 한국 집회에 사용되는 K-팝과 가수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요즘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응원봉을 구하기 위한 문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K-팝 응원봉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안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린 해외 팬들의 전유물이었던 K-팝이 미국의 중장년층에게도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작곡가들이 모인 대형 커뮤니티의 글을 긴급 번역하여 전해드립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크 아만다예요. 며칠 전 저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지금 창밖으로는 LA 거리에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작업실의 창가에 앉아 창문을 열어두는 걸 좋아해요. 주로 혼자 녹음실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제게 외부의 모든 소리는 영감을 주고 때로는 저만의 악기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는 음성 엔지니어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죠. 제가 음악을 아주 좋아하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30대 늦은 나이에 글로벌 회사에 입사하면서 미국에 오게 되셨죠. 회사 동료로 엄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셨고 제가 태어나게 됐어요. 저는 비록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로 한국의 올드팝을 즐겨 들으며 고향을 그리워하셨죠. 매일 집안을 가득 채웠던 한국의 음악은 저에게 음악적 호기심을 심어주었고 그렇게 저는 작곡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ASMR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변의 소리로 음악을 만드는 독특한 작업 방식이 새롭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저는 운 좋게 요즘 주목받는 작곡가 반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K-팝 가수들을 위한 프로듀싱에 참가할 기회도 얻게 되었죠. 얼마 전에는 선거나 CF의 캠페인 음악 제작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도움을 받았던 건 한국의 음악이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CF 캠페인송은 흔하지만 선거 캠페인송이 한국만큼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선거 유세를 할 때 기억하기 쉬운 음악을 틀기는 하지만 주로 기존의 유명한 곡들을 약간 편곡하거나 가사만 바꾸는 정도예요. 얼마 전 트럼프는 롤링스톤스의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라는 노래를 활용했죠. 하지만 미국 가수들은 보통 자신의 노래가 특정 정치인에게 사용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롤링스톤스도 트럼프에게 사용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워낙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배척하는 경향이 크고 정치적 사건에는 폭동은 기본이고 총기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거든요. 굳이 위험한 일에 엮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선거나 집회에서 음악이 한국만큼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고 좀 험악하고 딱딱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재미있는 선거 음악이나 율동이 퍼지기도 하고 개표 방송도 정말 재미있게 만들죠. 요즘 미국도 그런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South Korea, I did not know this, but there's a tradition over there for the news coverage to have completely insane graphics of the candidates where they depict them doing things like competing in Olympic speed skating and playing hockey, put them into Mad Max Fury Road style chase scenes, which is my favorite because no matter who wins, these graphics are so incredible that they really pull in the eyeball. 이렇게 요즘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처럼 정치를 흥미롭게 만들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캠페인송 편곡을 의뢰받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는 한국의 음악을 참고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은 음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날부터 유튜브에서 한국의 캠페인 송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하게 각 후보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중독성 있는 가사에 맞춰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빠만 올드 K-팝 광팬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들은 다 그런가 봐요라고 웃었고 아버지는 제게 한국에서 음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 한국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처음 한국에 갔을 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던 10월, 아버지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고전 기간이었던 당시 캠퍼스에는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파란색 옷을 입은 수많은 학생들이 그대에게라는 곡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응원을 하는 장면은 눈을 감아도 떠오를 만큼 압도적인 장면이었다고 하셨죠.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라는 가사에 맞추어 20대의 열정을 쏟아내는 모습에 왠지 동양인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일 거라는 편견의 틀을 완전히 깰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에게 음악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부터 슬프고 좌절한 순간까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가수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참 좋으셨대요. 처음에는 멜로디가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해석해준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이라는 가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대학가의 통기타 음악으로 시작했던 이 노래가 점차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염원하는 대표곡이 되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자주 불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노래들은 직접적인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되었죠. 한국인들이 음악과 흥의 민족이라는 건 과거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에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음악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민중의 역사에는 늘 음악이 함께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소속된 뮤직 아카데미에 한국 출장을 건의했어요. 미국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분야인 선거 캠페인송에서 압도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고 최근 K-팝의 위상이 아주 커진 만큼 한국의 음악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어필했죠. 요즘 미국 음악 시장에서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한국 아이돌들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다 보니 사장님은 흔쾌히 제 결정을 지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재능 있는 연습생들을 어떻게 최고의 아이돌로 육성하는지 잘 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소속된 프로듀싱 팀뿐만 아니라 신인 발굴팀까지 4명이 한 팀이 되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인 혼혈이라는 사실은 동료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 K 콘텐츠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행을 제안한 것도 저였기 때문에 이번 출장에서 제 역할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한국의 음악 산업의 과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1980년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고 1990년대에는 민중가요로 널리 알려진 상록수가 많은 장소에서 불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저는 상록수의 가사 자막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한국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를 넘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참가자들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들은 시위 현장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음악이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건지,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서태지의 컴백홈을 들은 가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늘었다는 장면을 보며 진정한 음악의 역할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음악이 수많은 사람을 한데 뭉쳐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K-팝이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역시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력에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요즘 한국 아이돌들은 한글로 된 음반을 발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팬들이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곱씹으며 하나가 되곤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에이전시의 지원으로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와 동료들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의 숙소로 이동하는데 깨끗하게 정돈된 지하철역과 실내는 미국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너무 놀라 아버지에게 위챗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그새 한국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정말 놀라시더군요. LA의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180도 다른 깨끗한 시설과 청결한 위생 상태를 보며 아버지도 한껏 뿌듯한 반응을 보이셨죠. 숙소에 도착한 저는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호텔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창문 너머의 수많은 차들과 인파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죠. 교복을 차려입은 학생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차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한국에 도착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리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해서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은 좌절하거나 격분하지 않고 기발하고 유머러스한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이라면 폭동과 총격이 난무했을 시위가 한국에서는 즐겁고 통통 튀는 페스티벌 같은 분위기로 발랄함마저 느껴졌어요. 시위 현장에서 성결제라는 뚜렷한 개성을 지닌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으며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게 음악이라는 점이었어요. 집회 현장에는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든 10대, 20대부터 50대, 60대 어르신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K-팝을 부르며 그 어렵다는 팬덤 통합은 물론이고 전 연령 통합을 이루고 있었어요. 양희은, 신해철, 이승철부터 소녀시대, 에스파, 2NE1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올드팝의 거장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한국 아이돌까지 한국의 집회장은 거대한 댄스 파티 같았습니다. 저의 동료인 덱스는 한국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를 완성시키는 게 정말 멋지다며 이런 게 진짜 팀워크 같지 않아? 라며 놀랐죠.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집회 플레이리스트라는 목록을 공부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덱스가 걱정되어 다급하게 연락한 고령의 부모님은 어떻게 시위에서 저렇게 음악이 쓰이는 건지 K-팝 가사의 뜻을 궁금해하신다면서 이런 관심이 지속되면 빌보드 차트 역주행도 가능할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빌보드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며 K-탄핵송에 사용된 노래와 가수들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젊은 세대들의 최신곡과 응원봉을 사용한 응원법을 함께 배우며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 청춘처럼 빛났고 10대, 20대 학생들은 오래된 명곡들을 함께 부르며 부모님 세대의 향수에 흠뻑 취한 듯 보였습니다. 이 댄스 파티의 절정은 바로 아파트라는 노래에서 최고조에 달했어요.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세대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라는 가사에 맞추어 으쌰라 으쌰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음악을 공유하고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흘러나왔고 100만 명이 운집한 거대한 K-팝 댄스 파티의 주인공들은 랜덤 게임 스타트를 외치고 아파트 아파트라는 구호를 이어갔습니다. 저와 덱스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모두 핸드폰으로 그 놀라운 장면을 찍기 바빴어요. 뉴스에서 보던 장면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응원봉의 물결 속에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한국인의 열정과 단합력에 온전히 하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던 건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40대 어머니는 딸과 함께 시위에 참석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노래 가사를 보며 열심히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시민들은 함께 파트까지 분배해서 화음을 쌓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어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신나는 노래와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 깃발과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이 미국인인 우리에게는 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장면을 회사 단체 SNS에 올렸고 모두들 한국 가수의 큰 야외 콘서트 같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도 꼭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악을 만들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달렸죠. 아마 미국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났다면 당장 폭도들이 식료품점과 약국의 유리문을 깨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총과 칼로 위협하며 도심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득했겠죠. 우리는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익숙한 사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켜켜이 화음을 쌓아 노래를 완성하는 팀워크를 보며 어쩌면 이런 게 전 국민의 단결력과 화합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위챗에도 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 연세대학교에서 봤던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낀다고 하셨어요. 역시 한국인들은 해악의 민족이라며 다양한 깃발들과 재미난 집회 문구들을 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셨죠.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집회 문화를 건강하고 발랄하게 이어나가는 것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한국에 쿠데타가 있었고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반복되었을 때 아버지 세대는 최루탄과 곤봉, 물대포와 싸워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고전도 마음껏 즐길 수 없는 해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서슬퍼런 경찰과 군인들을 피해 숨죽이며 학교를 다닌 학생들도 있었고 그에 맞서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저항해 자유를 쟁취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임을 향한 행진곡, 아침 이슬, 상록수 같은 음악이 지친 한국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도 부모님도 계엄령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의 안부를 가장 걱정해 주었고 당장 귀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활동을 멈추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단 2시간 만에 한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무력 진압이 해제되었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의 댄스 파티 같은 집회가 시작된 것을 목격하며 우리는 마음 놓고 한국의 집회 문화를 즐겼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약속을 한 터였고 집회 현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차분하게 질서 있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힙합 가수의 콘서트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공연장을 찾았을 때보다 한국의 집회 현장이 안전하고 질서 있었어요. 국회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커다란 스크린과 음향 장비들이 설치됐는데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들은 안전하게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응원봉과 LED 촛불, 깃발 등을 흔들면서 되찾을 한국의 민주주의를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놀랐던 건 뭐니 해도 한국인들의 질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인근 카페에 들어갔을 때 인근 상점들에 식사와 커피가 선불로 지불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시위대를 위해서 다양한 음료와 먹거리를 결제하고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하는 한국만의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다정한 배려였습니다. 시위가 일어날 때면 성결제는 꿈도 꾸지 못하고 다들 약탈을 당할까봐 문을 닫고 바리게이트를 치느라 바쁘거든요. 심지어 제 앞에 선 한국의 30대 부부는 무료로 준비된 커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결제를 하고 커피를 마시더군요. 자신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10대, 20대 학생들과 은퇴한 어르신들의 몫을 남겨두고 싶다면서요. 저는 그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추운 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다정함을 나누었고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은 사르르 녹아버렸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 놀라움이 멈췄다면 이렇게 글을 쓸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가장 놀란 이유는 여의도 인근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지친 이들을 위한 생수와 각종 구급 의약품이 놓여 있었고 물티슈와 여성용품을 두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이런 단결력과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걱정하던 눈빛에서 이제는 경외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오늘날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DNA에 내재된 열정과 화합이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춤에도 깃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기를 선택했고 회사에서는 결국 일정을 앞당겨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함께 동행한 우리 4명은 회사에 한국은 충분히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계엄군에 관해 쏟아지는 진술과 커져가는 의혹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돌아오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약속된 뮤직 아카데미 일정만 마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결정했죠. 마지막 일정인 뮤직 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저는 뮤지션으로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한국에 온 모든 이유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를 마중 나온 제2아카데미의 박지훈 실장은 한국은 미래 세대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LA와 헐리우드의 음악 산업이 가장 수준이 높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 착각은 한국의 제2아카데미에 방문하자마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죠. 물론 회사의 크기 자체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컸지만 한국은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체계화된 트레이너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탄탄한 기초에서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카데미 복도를 오가는 친구들의 나이가 아주 어려 보였고 그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였어요. 물론 미국에도 보컬, 작사, 작곡을 위한 뮤직 아카데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위한 철저한 커리큘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린 나이의 연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밤 10시가 되면 작곡, 작사 연습생은 물론이고 보컬 레슨실까지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했고 학업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꼭 보장하더군요. 제가 방문했던 아카데미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회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심리 상담과 성교육까지 의무로 진행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녹음 시설을 둘러보는 내내 뮤직 키즈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모두들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재능 있는 10대들을 육성하는 제도가 벌써 10년 넘게 자리를 잡았다고 했고 체계적이고 오랜 투자가 오늘날의 K뮤직의 위상을 만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아카데미를 소개해준 지훈 실장은 우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는데
특히 저는 여기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도 많은 아카데미가 있지만 자체적인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비싼 미국에서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도 정말 많고 저렴한 스낵과 초콜릿으로 끼니를 때우는 준비생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음악으로 돈을 벌지 못할 때는 식사 한 끼조차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한국의 아카데미들은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아티스트들은 물론 스태프와 어린 학생들의 건강까지도 신경 쓰는 걸 보며 한국은 음악인들의 교육과 성장에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식, 한식, 일식으로 세 종류의 메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재료는 한국산으로 가능한 유기농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했어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지훈의 말에 미래 세대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한국이 K-콘텐츠 강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와 동행한 동료들도 감탄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 아카데미에 모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특히 구내식당에서 맛본 한식은 미국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과 차원이 달랐고 청결하게 관리되는 모습에 안심이 됐습니다. 종종 여유 시간에 시내를 투어할 때면 적극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매일 한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입장이 된다면 5대 영양소를 꼼꼼히 설계해서 만든 저렴한 구내식당 음식이 최고의 복지라고 여겨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구내식당과 비슷한 스타일의 음식을 먹고 싶다며 일부러 백반집과 기사식당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사실 그렇게 다양한 도전이 가능했던 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치안 덕분이었어요. 구석구석 외진 골목길도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었기에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맛집까지 가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전 아버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처음 온 동료들은 처음에는 낯선 나라에서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는다는 걸 미친 짓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 없이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오고 펍에 들러 맥주를 마시고 들어오는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제 동료들은 거리 구석구석 설치된 CCTV를 보며 아주 안심했어요. 젊은 여성이나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택시를 타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다 보니 한국은 치안에서는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확신하는 게 느껴졌죠. 즐거웠던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에 건의해 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제 후배 작곡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음악 분야의 연습생들에게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음악을 대하는 방식을 벤치마킹 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 기획이 적중한다면 우리는 현재 LA에서 두 번째로 큰 아카데미를 넘어 명실상부한 미국의 넘버원 뮤직 아카데미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보스에게 K-팝 아이돌처럼 보컬과 댄스 그리고 연기까지 함께 익히는 통합 교육 과정도 만들자고 건의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간과한 세대 간의 예절과 배려, 서로를 존중하는 진심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 다녀온 4명 모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연습생들에게 실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면 단지 기능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뮤지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아카데미의 후배들에게 K-팝의 본고장 한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니 다들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정말 뿌듯해요. 일주일 만에 본사에 출근한 제게 회사분들은 무사히 잘 다녀왔는지 한국 상황이 어떤지 묻곤 해요. 그리고 정말 한국의 집회는 뉴스에 나온 것처럼 콘서트장의 모습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제가 찍어온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들 토끼 눈을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요. 오늘 아침에도 덱스는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은 집회가 아니고 콘서트야라며 동료들을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요즘 제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남다른 감각으로 작곡을 하고 주목받게 된 건 제 DNA에 흐르는 한국인의 흥과 음악적 감각이 큰 역할을 했다는 확신이 드는 요즘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아니 제 절반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상황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봤던 미국은 이제 동경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선택은 아주 비난을 받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한국인들의 해학적인 문화와 모든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은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 만들어낸 음악과 영화를 넘어 한국의 단결력과 문화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이웃분들을 만날 때면 아버지는 한국 괜찮아? 너네 나라 어떡해? 라는 걱정의 목소리를 듣곤 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대처와 흥과 평화가 넘치는 대응 방식을 바라보며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나도 한국을 응원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비록 우리는 몸은 한국에 있지 않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한국인의 저력과 긍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있는 한국인의 위상은 분명히 이번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에 더 높이 세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흥과 열정 없이 살 수 없는 한국분들께 작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에도 제가 작곡한 음악이 울려 퍼진다면 더 없는 영광일 것 같아요. 한국은 음악을 단지 여가로 즐기는 것을 넘어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의 동반자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정 음악을 즐길 줄 아는 한국분들께 저의 멜로디가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